내가 막상 들어가서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버려야지. 왜냐면 대학 언론 정말 빡세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펄세.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성대신문 후기 그리고 성대신문 썰 요렇게 되겠습니다. 펄세. 벌새는 왜 성대신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자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탱자 놀기만 했죠. 기자? 잠시 묵혀도. 진로에 대한 고민? 잠시 묵혀도.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슬슬 똥줄이 타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휴학을 1년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18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18, 19, 20까지 탱자 놀다가 21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큰 계기가 뭐였냐면 만약에 누가 면접관이 제게 야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자 꿈꿨다는데 왜 학보사 활동은 안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제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 했던 심리 기저에는 평가대에 오르기 싫다. 내가 막상 들어가서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버려야지. 이런 도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평가대에 오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내심 계속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펄세. 성대신문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해야 돼요. 이제 지원서 내용은 PDF에 정보 같은 거 다 지워가지고 업로드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논술 플러스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 들어가기 30분 전부터 논술을 풀어요. 논술 문항은 4개 정도였던 것 같고, 학보사가 필요한 이유, 학보사가 나아갈 역할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지금 현재 가짜 뉴스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너가 쓰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이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대학 언론 그리고 언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논술이었어요. 그런데 30분의 내문항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빡빡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을 다 하면 2명씩 면접을 하러 들어갔어요. 면접실에는 성대신문 편집장 님과 이제 이분은 학생이죠. 그 성대신문을 담당하는 교수님 그리고 뭐 학생처장님 요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대2 면접이었던 것 같고, 제가 쓴 글을 보시고 제 글에 대해서도 질문을 여쭤보시고 지원서를 바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 너가 대학 언론에 관심이 많니? 이게 조금 참신한 답변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언론에 대한 어떠한 열정이 있고 대학 언론이 필요한 이유, 이런 진정성이 보여주면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 언론 정말 빡세잖아요. 내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을 기사를 쓰는데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펄세. 그래서 이제 성대신문 들어가면 무엇을 하냐? 일단 3학기가 의무 학기예요. 1학기에 수습기자로 활동하고 2학기에 준정기자, 3학기에 정기자, 이렇게 3학기가 의무 학기인데 저는 사실 2학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는 이후에 이제 좀 썰을 풀도록 할게요. 가서 하는 활동들을 말씀드리자면, 수습기자 때는 지면 평가를 해요. 지금 제가 수습기자일 때 준정기자, 정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고 신문을 발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남깁니다. 기사 지면 평가가 매주 있었던 과제였고요. 그리고 저희 수습 때는 편집장님께서 이제 수습 기자분들한테도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셔서 사진, 학술, 보도, 사회, 문화 5개의 부서에서 기사를 하나씩 써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 저희는 5개 다 쓰지 않았고 한 학기에 4개 정도까지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습 한 학기가 끝나면 부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부 로서 이제 준정기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기자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준정기자 때는 이제 부서가 배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방중세, 방학중 세미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3주 동안 매일 9시에 이제 신문사에 출근을 해서 문건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기획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의 기획안. 이 기사를 쓰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요. 인터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터뷰에서 대충 이러이러한 멘트를 딸 것임. 약간 요렇게. 펄세. 아까 말씀드렸던 문건 있죠. 문건을 다 같이 봅니다. 수습 기자 때는 이제 편집장만 이제 제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제 준정 기자가 되고부터는 모든 기자분들이 제 기사 문건을 읽으신 다음에 질문 공개를 하세요. 저는 배경 지식을 다 조사해서 내 나름대로 아는 내용을 문건에다 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는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넣은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의 흐름이 너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라 배치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질문들까지 제가 적어야 되거든요. 인터뷰 질문에서 또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모든 기자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시고요. 편집회의에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십니다.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쓴 문건인데 편집회의에서 신랄하게 까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살짝 약간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신랄한 피드백 덕분에 기사다운 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우. 펄세. 매일 9시에 출근하면 이제 부서별로 회의를 해요. 이제 저는 준정 기자니까 이미 경험을 했던 정 기자분들이 소재에 대한 피드백부터 이제 소재가 정해지면 이제 제가 문건을 작성해서 부서에서도 이제 편집회의 전에 한번 다듬어 주시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저는 이제 처음이라 어리버리한데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사회부. 제가 비록 탈주했지만 이렇게 부서별 기사를 한 학기에 한 3개 정도 썼던 것 같고요. 부서 기사 외에도 또 다른 이제 학교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뭐 성균인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학교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약간 요런 살짝 가벼운 기사 그런 것도 준정 기자의 몫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3주 동안 그렇게 합니다. 방중세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아무래도 바빠지잖아요. 한 학기에 8번 정도 발행을 했는데 그 8번을 학기 중에 하기에는 무리예요. 그래서 방중세미나인데 최대한 백업을 많이 쳐놔야지 이제 학기 중에 그나마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나오고 방학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피드백 시간도 많고 조금 더 이제 기사의 퀄리티가 높지 않나. 어려운 주제를 미리 해버려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방중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펄세. 제가 문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이제 기사를 쓰면요. 체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기사를, 초고를 담당 체커가 있어요. 저는 보통 사회부 부서장님 혹은 부편집장님께서 제 체커셨거든요. 그래서 초고를 보내요. 이제 조금 문장에 대한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이 문장은 왜 들어갔는지, 이 문장보다 다른 문장 없을까? 이 표현보단 다른 표현 없을까? 그렇게 전 그거를 해주십니다. 예,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초고 보내죠. 그래서 초고를 수정해 주시죠. 초고 수정을 한 거를 이제 피드백 반영해서 또 고치죠. 그러면 다시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심할 때는 정말 새벽 2, 3시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펄세. 이제 월요일에 신문이 발행이 되면 토요일 날에 조판 회의라는 걸 해요. 이제 기사가 실리는 기자들이 전부 모여서 모두의 기사를 한 번씩 봐줍니다. 맞춤법이 틀린 게 없는지, 띄어쓰기가 2개 된 건 없는지,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은 깔끔한지 이거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끝나죠. 제가 썼던 면 있죠. 이렇게 한 장 달랑달랑 들고 가서 아까 면접을 보셨 담당 교수님과 학생처장님이 제 기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 사회문화학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드백을 할 건 없었는데 이제 보도부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처장님이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십니다. 펄세. 조판회의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편집회의는 학기 중이 되면 월요일에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전주 화요일 날 편집회의를 합니다. 편집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기사에 대한 피드백도 전 기자들이 해줌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 판 신문에
실릴 기사들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한답니다. 한 2번 정도는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 기사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가 다 나오면 이제 지면 평가를 또 기자들 내에서 합니다. 1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좋았고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뭐 사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1면에서부터 12면, 많은 날에는 1면에서부터 16면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고 이제 하는 겁니다. 펄세 장점! 일단 기자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대학신문 많이 읽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효능감을 느꼈던 부분은 이제 이거는 사실 보도부 기사를 쓸 때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기사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실이나 이제 교직원 분께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화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데서 제가 효능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 생활이 빡세거든요. 학업과 병행하기 정말 빡세고 학업과 병행하지 않더라도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동지애가 생기는 느낌? 급격히 친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보도부는 매일 매주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보도부끼리는 정말 끈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장점, 이제 맞춤법 검사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크게 맞춤법을 틀 일이 없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플러스 인터뷰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기사마다 인터뷰가 필수예요. 1명 너무 적어, 2-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 같아요. 작가님도 만나봤고, 제가 수술실 CCTV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의사협회 대변인님과 이제 전화로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저희 사회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셨는데 거의 진짜 2시간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약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개인 과외 받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이 외에도 흔쾌히 학생신문인데 뭐 메일로도 답변을 주시기도 하고 전화로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교수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거 정말 좋은 경험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일이 정말 빡세요. 방학 없습니다. 8월 신문사에 하는 거예요. 물론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한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편집회의까지 문건을 작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야근 필수라는 거죠. 그 자료조사를 빡세게 해서 이걸 뭐를 맷돌을 굴려. 아씨, 이걸 어떻게 기사로 하지? 아씨, 이걸 어떻게 기사로 하지? 글로 표현하지? 그럼 내가 또 많이 알아야 되잖아. 한 문장 쓰는데 자료조사 이따만큼 해서 그 문장 쓰고, 약간 이렇게 야근이 필수다. 인터뷰도 해야 되고 소재도 찾아야 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고 진행평가도 해야 되고. 정말 빡세요. 그래서 사실 대학기자상을 받으신 기자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그분들은 직접 취재까지 나가세요. 학교 회계를 다 살펴봐서 비리가 없는지 진짜 대학 기자님들이 확인하시고, 성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적하시는 이대 기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직접 발로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거는 할 수 없겠다. 나도 대학 기자상 너무 받고 싶은데 이거는 한계를 넘어선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말 기사다운 기사, 열정 가득한 기사 그걸 쓰고 싶다면 학점은 놓아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나오는 날에는 밤새는 거 기본이고요. 문건 제출하기 전에도 정말 커피에 많이 의존해서 했고 정말 빡세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빡세다 보니까 튀는 분이 계세요. 일이 힘들어서 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럼 나는 업무가 더 과중돼. 근데 나도 사실은 튀고 싶어. 근데 다른 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될까봐 못하겠어. 네. 또 약간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약간 언제 어디서 카톡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빡세다. 아니, 너무 빡세. 펄세. 그래서 저는 왜 임기를 못 채우고 튀었나? 일단 너무 힘들었는데요. 힘든 만큼 그걸 상회할 만한 것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 완성된 결과물이 그 힘든 과정을 메울 만큼 나에게 성취감과 보람과 뿌듯함을 주진 않았어. 그리고 사실만 다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글과 기사는 다르더라고요. 글은 내 자유도가 높고 나의 창의성, 어떤 나의 표현력 이런 건데, 기사는 정말 사실, 그리고 사실을
어떻게 읽기 쉽게 전달하는가. 그래서 약간의 매뉴얼이 있는 듯한 느낌? 제가 브런치에도 글을 쓰고 약간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사실만 다루는 게 너무 숨 막혔어요. 그랬답니다. 펄세. 대학교에 들어가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 했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탱자탱자 놀고 4년차가 되어서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구나. 지레 겁먹지 말자. 해보고 정 아니겠다는 건데 감이 와요. 숨이 턱 막혀. 이거 계속하다가 나 정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보겠다. 이런 느낌이 숨 막힘이 탁 와요. 그건 내 일이랑 안 맞는 거야. 근데 이 영역만을 발견한 게 어딥니까? 미련 없이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거죠. 펄세. 네, 그럼 이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